초등학생 아이들을 내보내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 안녕하세요. 조스맘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조기 유학 가는 최적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기 유학이라는 거를 나갈 수 있는 시기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나눠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유학을 나가고 있고 또 언제 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원하는 유학의 적정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유학을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5학년 정도인 학생을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그래도 참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는 2학년, 3학년, 1학년 아이들조차도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저학년 학생들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유학을 보낸다는 거는 학교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학교를 아이가 어떻게 다니는지 사는 장소가 필요한데, 한국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들은 아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만 학교에서 누구랑 같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홈스테이에 있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선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비자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자적인 준비는 어떤 거냐면, 비자를 받으려면 I-20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I-20를 주려고 하면은 이 학교는 SEVP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당국에 내가 국제학생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줘라 라는 부분들로 신청을 해놓고 학생들이 오면은 어떤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I-20를 발행하는 건데, 초등학생이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은 초등학교 학생한테 I-20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초등학생에 대한 I-20을 줄 수 있는 곳들은 기존의 경험이 많았던 곳, 이미 누군가가 국제학생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I-20를 줘야 되겠다,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카톨릭 교구청 같은 데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반적인 학교는 자체적으로 내가 I-20를 줄 수 있는 걸 신청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청해 놓고 안 해놓고를 기준으로 못 주게 되는 건데, 카톨릭 교구청이라는 거는 카톨릭 학교들은 카톨릭 교구청이라는 데에 소속돼 있고, 이 I-20이라는 거를 발급하는 기관이 학교가 아니라 카톨릭 교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육청은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학교들을 그 안에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I-20을 줬던 경험이 있다던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카톨릭 학교는 충분하게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I-20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능성 유무를 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20이라고 하는 이 서류를 줄 수 있는 학교여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오냐, 이 꼬맹이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오느냐, 누구랑 있을 거냐 하는 질문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I-20 발행을 안 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랑 있겠다고 하면은 홈스테이가 가족이냐 친척이냐 이렇게 따지는 곳들도 있고요. 물론 어물쩍 넘어가는 곳들도 있을 테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지 지인분들이 친척이라고, 사실 이제 4천, 6천, 8천 넘어가다 보면 친척이라는 거 설명하는 거 자체가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들을 다 서류적으로 요구하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친척이다 라고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통용되는 학교가 있고 절대 안 되는 곳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이들을 내보내는 게 되게 어렵다 라고 이해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나가면 어떤 것이 좋느냐, 당연히 영어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서 봤더니 5학년 이전에 이제 나갔어야지만 이제 바이링구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나갔을 때 영어가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국어 2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언어적인 역할이 어떤 영향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아이들이 언어적인 어떤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유학 가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문화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의 생활이라는 게 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그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만약 뭐 미국에서 살고 캐나다에 살고 할 거라면은 그들화되는 과정이 매우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은 일부의 사고는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고학년에 나가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어적인 거를 가져가면서도 문화적인 거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부모님이 같이 나가는 형태의 유학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서 아이의 저학년 시기를 적어도 3년 정도를 같이 보내줄 수 있다면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유학을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최고의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미국은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같이 동반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유학을 원하는 부모도 아이를 보내놓고 본인이 따라가는 유학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면서 아이를 데려나가는 동반 유학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자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좀 깊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는 걸 하고, 비자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캐나다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제 밴쿠버라든지 아니면은 토론토 같은 데는 부모님이 아이만 데리고 들어와서 유학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유학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정도의 수가 있는 거지, 보내는 쪽에서 봤을 때는 10명 진행을 하면은 사실 3, 4명도 비자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적이 제일 좋냐라는 질문에서 초등학교에 나가는 거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 이후의 시기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빨리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나가는 방법이 어렵다고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는 형태의 유학이 아니라면은 최적절한 시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저의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가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